자, 이 시간에는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1페이지고요.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자,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가 개정이라고 하며 개정에 붙이는 이름을 바로 개정 과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 있는 개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저교를 미리 등록시켜 놓는 메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을 앞으로 매일매일 하게 될 텐데요. 전표 입력을 할 때 이제 개정 과목을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개정 과목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정 과목에 해당되는 거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두는 것을 우리가 저교라고 합니다. 요약해서 적어두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교가 뭐냐 하면은 가령 아까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 아까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자, 복리후생비라고 1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저교에다가 그 복리후생비가 야근 식대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저교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전표를 우리가 나중에 조회해 볼 때 이 전표가 어떤 내용이었구나,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개정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개정 과목에다가 저교를 등록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는 여러분 122페이지에 있는데요. 수행과제를 하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메뉴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가셔 가지고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요 메뉴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하시게 되면은, 자, 왼쪽에 단추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한 번씩 전부 눌러 볼 텐데요. 먼저 전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는 101번부터 맨 마지막 번호가 999번이 있어요. 101번부터 999번을 이 스크롤 단추를 가지고 전부 볼 수 있는 게 요 전체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개정 과목을 이 한 화면에서 스크롤 해가면서 쭉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전체 밑에 자산을 눌러보시게 되면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의 유동자산을 클릭하면은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좌자산이 쓰는 코드가 101번부터 145번이에요. 그 뒤에 두 자리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네. 뒤에 두 자리는 개정 과목 코드를 5자리로 쓸 때 쓰는 코드예요. 3자리로만 쓸 때는 앞에 있는 코드만 씁니다. 세 분류를 하지 않는 거. 시험에서는 3자리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145번이거든요. 그래서 당좌자산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101번부터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 단추 내려보면 145번에서 딱 끝나죠. 당좌자산 코드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개정 과목의 글씨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개정 과목은 빨강색으로 또 어떤 개정 과목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은요, 쉽게 수정이 안 돼요. 쉽게 수정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금이 지금 빨강색이지 않습니까? 이 셀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어떤 문자를 타자해도 타자가 안 됩니다. 네. 무슨 키인가를 한번 누르고 타자해야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어느 업종이나 어느 회사나 대개 안 고치고 이걸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는 것이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회사가 쉽게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4번이 정기예금이잖아요. 정기예금에다가 정부 보조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104번을 정부 입력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조금 엔터 치면은 정부 보조금으로 정기예금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정부 보조금을 정기예금으로 다시 고쳐놓겠습니다. 정기예금. 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을 보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입력을 하면 덮어쓰기 입력이 돼가지고 개정 과목이 바로 고쳐집니다.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구분, 그것이 예금이냐, 적금이냐, 차감이냐, 유가증권이냐, 채권이냐 이런 성격을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관리 항목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텐데 관리 항목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표준 코드는 몇 번을 쓰느냐, 표준 출력용 명칭은 뭐냐, 인쇄용 명칭, 그리고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요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어요. 현금 적요 하면은 현금 거래 때 사용하는 적요, 대체 적요 하면은 차변 대변으로 입력할 때 사용할 적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요라는 것은 그 거래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두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개정 과목에다가 약간 살을 붙인다 이거예요. 개정 과목만 가지고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옆에다가 살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지금 당좌자산을 보고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중간이나 어느 끝 부분 쪽에 또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 과목 이름이 회사 설정 개정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 꼭 끝에만 있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워둔 게 있어요. 예. 중간에도 있고 끝에도 있습니다. 회사가 개정 과목을 추가로 만들었을 수 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강색, 검은색, 그 다음에 회사 설정 개정 과목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당좌자산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08번에 보면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108번에 외상 매출금이 있잖아요. 자, 외상 매출금의 구분은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대손충당금 109번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의 구분을 보시게 되면 차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은 차감 개정 과목이라는 의미이고, 여러분 이론 배울 때 대손충당금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개정 과목을 우리가 자산의 차감 개정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은 차감 개정이고 관계 코드가 108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8번이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에서 차감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1번에도 보시면은 한글 이름은 똑같습니다. 대손충당금.
백구번도 한글 이름이 똑같죠. 또 성격도 똑같습니다. 차감 계정.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관계 코드가 110번이죠. 받으러오면서 차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감 계정들은 반드시 관계 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계정 과목에서 차감시킨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러나 차감 코드가 다 하나씩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는 바로 위에 있는 코드에서 차감시켜요. 그래야 쓰기 편하니까. 코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차감 계정이라는 거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자산의 차감 계정 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 왼쪽에 있는 재고자산을 눌러보면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까지죠. 재고자산은 대부분 다 빨강색이네요. 재고자산은 대개 어느 회사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고쳐서 쓸 게 거의 없어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부채로 가볼게요. 비유동 자산을 또 눌러볼까요? 비유동 자산을 보시면 투자자산 176번부터 200번, 무형자산 201번부터 230번,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231번부터 250번, 기타 비유동 자산 961번부터 980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투자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들이 뭔지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책 찾아보기는 좀 귀찮고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투자자산 누르시면 돼. 장기성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매도 가능 증권, 장기 대여금, 만기 보유 증권, 투자 부동산, 단체 퇴직보험 예치금, 국민연금 전환금 이런 것 등이 투자자산이구나.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매도 가능 증권, 장기 대여금, 만기 보유 증권, 투자 부동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투자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계정 과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셔야 돼요.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동안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무형자산 눌러놓고 자, 무형자산 계정 과목들이 뭐가 있었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면허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무형자산이구나. 이렇게 공부 좀 하세요. 자, 부채 눌러보겠습니다.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 대한 계정 과목 암기 좀 해야 되겠다. 자본잉여금 클릭해놓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 등이 있구나. 자본조정 뭐가 있지? 자본조정 클릭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배당건설 이자, 자기주식, 신주발행비,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청약 증거금 이런 것 등이 있구나.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매입 선택권 이런 것 등이 있구나. 자, 매출 수익에 대해서 매출에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 등이 있구나. 매출 원가 비용이죠. 매출 원가에는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런 것 등이 매출원가이구나. 판매비 클릭해보면 801번 급여, 811번 복리후생비, 812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이런 것 등이 판매관리비구나. 기타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 만기보유증권 이자, 배당금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이구나.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외환 차손, 기부금 이런 것 등이 영업의 비용이구나. 중단사업손익 등이 있고, 또 제조원가 관련된 개념 과목들, 도급원가 관련된 개념 과목들, 분양원가 관련된 개념 과목들이 있는데요. 도급원가나 분양원가는 건설 분양업에서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 FAT 1급이나 TAT 2급 할 때는 건설업이나 분양업으로는 출제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도급원가인 600번대 코드라든가 분양원가인 700번대 코드는 아예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600번대, 700번대는 전혀 사용을 안 한다. 시험 볼 때까지도. 이건 그 특정한 업종에서만 쓰는 코드예요. 제조원가는 앞으로 TAT 2급에서는 이 코드도 사용을 합니다. 제조원가 코드하고 여기 판매관리비의 코드가 동일한 개념 과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조원가에 있는 이 접대비는 제조원가에 접대비가 있고 판매관리비에도 접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813번 접대비가 있고 제조원가에 가면은 513번 접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관리비에 있는 접대비는 판매거래처를 접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판매관리비 접대비예요. 그러면 제조원가에 들어있는 접대비는 뭐냐? 제조를 하는 데 관련된 접대가 뭐가 있을까요? 원재료를 우리가 사오려고 하는데 원재료, 대개 우리가 접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접대를 받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파는 사람한테 접대를 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제조 활동을 하는데도 접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입 거래처를 접대할 때는 제조원가로 분류를 해요. 판매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매입 거래처 접대 이런 것들.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통신비는 500번대 제조원가의 통신비로 쓰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생산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5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이제 500번대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나 접대비는 나중에 TAT 2급 연습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당분간은 전부 다 판매관리비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이 왼쪽에 있는 분류대로 여러분이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단추 눌러 놓으시고요. 실습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추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수행과제는 수행 1번인데요.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에다가 적요를 추가하라. 근데 협회비가 852번이랍니다. 그러면 852번을 빨리 찾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852를 빨리 찾아가는 방법은 지금 여기 전체 눌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에서 852를 두들겨 주시면 852번을 바로 찾아갑니다. 852번을 가봤더니 협회비가 아니고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협회비로 만들어 쓰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타자를 합니다. 협회비. 엔터 2번 치시고 구분은 경비로 구분해라. 경비는 4번이죠.
경비 4. 사용 동그라미. 관계 코드는 없습니다.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하나씩 입력해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협회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금 적요에 여기다가 1번 입력하겠습니다. 밑에 번호에다가 1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러면 01 입력됐죠. 협회비 현금 지급 이걸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둔다 이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대체 적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번호에다 또 1번 입력하시고 협회비 미지급 협회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이 적요를 쓰고 협회비를 내야 될 날이 오늘인데 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비용은 발생시켰는데 지급을 못했다. 그러면 협회비 미지급으로 적요에다 넣어주고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처럼 회사 설정 개정 과목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이와 같이 협회비와 같이 필요한 개정 과목을 추가해서 쓰고요. 또 사용할 적요들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전표 입력할 때 편리합니다. 다음에 수행 2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의 내용은요. 138번 전도금 개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고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8번을 빨리 찾아가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 누르고 나서 138 하면은 바로 138번을 커서가 찾아갑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색깔인지 잘 모르겠죠? 전도금이 다른 개정 과목을 눌러보시면 전도금은 빨강색으로 된 개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소액 현금으로 고치려고 해도 지금은 타자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 CTRL 컨트롤 키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 키가 있어요. F1 요걸 툭 치는데 저기 맨 가장자리에 하얀 컴퓨터 쓰시는 분은 키보드가 노트북 키보드이기 때문에 컨트롤에다가 거기 FN이라는 키 있어요. FN 키 요걸 같이 누른 상태에서 F1을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노트북 키보드가 아닌 일반 데스크탑 키보드는 저 노트북 쓰시는 거기 일반 키보드인가요? 일반 키보드 연결했으면 그냥 컨트롤 F1 그리고 타자 하시면 돼요. 소액 현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책의 설명이 뒤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좀 이따 보시고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수행을 해보겠는데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 설정을 하라. 그래서 승용차하고 관련된 개정 과목은 여기서 두 개에 대해서 이 얘기했어요.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에다가 관리 항목을 추가해라 이거예요.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 번호는 32번이라는 항목인데 이 관리 항목을 어디다 추가하라는 말이냐 하면은 자, 개정 과목에 여기 이제 개정 과목이 보이고요. 그 옆에 여기 관리 항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 항목은 거래처와 부서, 사원이 관리 항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에다가는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을 더 추가시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822번을 빨리 찾아가는 방법 아까 방법 아셨죠? 네, 전체 누르고 821 하면은 821번으로 바로 갑니다.
밑으로 조금만 스크롤 하시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822번하고 나란히 있죠. 자, 그래서 보험료 여기 관리 항목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821번 보험료에 관리 항목 셀을,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관리 항목 셀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관리 항목 창이. 업무용 승용차는 맨 밑에 있어요. 이 스크롤 해보면 맨 밑에 32번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그라미를 여기를 만들어주면 돼요. X를 동그라미로 클릭하고 0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 자리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밑에 있는 822번 이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업무용 승용차 클릭하고 동그라미 클릭 확인. 이렇게 하면 관리 항목을 원하는 관리 항목을 넣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거는 그냥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자주 까먹는 게 뭐냐면 123페이지에 수행 2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빨강색으로 개정 과목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고칠 때 무슨 키 눌렀었나 자주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네. 컨트롤 F1 노트북에서는 컨트롤 FN 누른 상태에서 F1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관리 항목 추가하는 거 설명 나오죠? 수행 팁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빨강색 개정 과목은 컨트롤 F1을 눌러야 수정할 수가 있다. 개정 과목 관리 항목에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추가하면 전표를 입력할 때 관리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습 문제가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넘어가서요. 전기 2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차기, 단기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전기라 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지난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22년도이기 때문에 전기는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서 2월 되었다 이거. 2월. 그러면 단기로 넘어온 것을 말합니다. 단기로 넘어온 거. 뭐가 넘어와야 돼요? 자산 넘어와야죠. 부채 넘어와야죠. 자본도 넘어와야죠. 거래처 코드도 넘어와야죠. 또 개정 과목 우리가 그동안 고친 거 이런 개정 과목 수정해 놓은 자료 전부 넘어와야죠. 기초 정보 모두 넘어와야 돼. 기초 정보. 네. 그러면 이러한 기초 정보 모든 내용과 또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좀 자동으로 넘어올 수 없을까요? 작년 것이 올해로? 원래는 자동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난해에도 이 도전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또 올해도 도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미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입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앞 시간에 거래처도 막 여러 개 입력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회사를 여기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가 즉 백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해줄 겁니다. 원래는 전기부터 쭉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2월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해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이월받는 메뉴이다.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다 넣어줘야 돼. 본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이월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 당해년도에 개업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는 그 입력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입력을 해줄 텐데, 입력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참고사항, 차감 계정들. 차감 계정을 입력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차감 계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꼭 109번으로 해야 된다. 109번. 받으러움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도 꼭 109번 쓰면 안 되고 111번을 써야 된다. 예. 차감 코드를 정확히 골라야 돼요. 고르지 말고 앞에 있는 번호에 뒷번호를 그냥 코드로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번 건물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로 입력할 때 꼭 203번을 골라야 돼요. 203번. 그래서 그거 해당 자산의 코드 번호 아래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요? 차감 계정에 대해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순서는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자산 부채, 이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차액이 0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다 입력하고 나면 차액이 0 하고 나와야 오타 없이 잘 입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125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인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입력을 할 때는 계정 과목 코드별로 입력하기 때문에 유동자산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입력을 하면 알아서 유동자산은 유동자산끼리 모아지고 당좌자산, 그 유동자산 안에 있는 당좌자산은 당좌자산의 합계로 나타나고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합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부터 입력을 해 보겠는데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능한 한 요 순서로 입력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만 입력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손익계산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가 자산부채 자본을 다 입력할 거예요. 여기다가 다 입력하면은 이쪽에 정리가 돼요. 이쪽에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 입력을 할 텐데 우리가 전기니까 2021년도가 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금을 코드를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럴 때는 한글로 여기 코드에다가 계정 과목을 한글로 두 글자만 치면 돼요. 현금 엔터 하면은 101번이네요. 네, 앞으로는 현금은 101번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엔터 하시고 또 한번 엔터 치면 차변에서 커서가 멈추죠. 거기다가 1280만원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입력하세요. 12800 여기까지는 한자씩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땡땡땡 이거는 플러스 단축. 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유동자산에 딱 들어가 있죠. 유동자산에.
그리고 당좌 자산에도 들어갔죠? 네, 그리고 자, 당좌예금, 당좌하고 엔터 치면 102번이죠? 엔터 하시고 또 한번 엔터 칩니다. 자, 38950, 38950까지는 한자씩 뒤에 플러스 한 번 치면 이렇게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입력을 이제 각자 하십시오. 방법 아셨죠? 자, 외상 매출금까지 입력하고 저하고 이제 그 같이 입력할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 밑에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여기서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 외상 매출금 코드가 108이잖아요. 그러니까 109 이건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감 계정은 반대쪽으로 대변 쪽으로 입력이 돼요. 이 부채가 아닌데 왜 대변에 입력되지? 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대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82,000원을 입력해야 돼요. 82,000원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러면 그걸 뺀 금액이 811만 8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을 할 때는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고 외상 매출금에는 이 금액, 대손 충당금에는 이 금액을 입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가요? 당좌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리고 유동 자산에 들어가고. 이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이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바드러움을 입력하실 때도 바드러움에다가 요 240 입력하고 대손 충당금에 24,000을 입력하면은 이 금액이 당좌 자산과 유동 자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드러움은 110번 240만 원 입력하고 그 밑에는 111번이라고 하시고 24,000원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재고자산 이제 상품 입력합니다. 건물 건물이 5천만 원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125만 원인데 그걸 입력할 때 저 202번 밑이니까 203을 넣어야 돼요. 203 건물에다가 코드를 1을 더합니다. 203하고 125만 원. 그러면 4,875만 원은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4,875만 원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량 운반구 $900만 원. 비품 2432.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213번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160만 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83만 2천 원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83만 2천 원은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입력해야 됩니다.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자, 부채로 넘어가서 입력합니다. 외상매입금 44662 미지급금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익준비금. 자, 이익준비금까지 입력하시고 500만원. 그 밑에 마지막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그렇게 개념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렇게 5,029만원이. 그런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이것이 2월이 되어서 넘어올 때는 개념과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용을 안 한다. 개념과목을 뭘로 바꿔야 된다? 미처분이 아니라 이제는 2월이 됐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바꿉니다. 전기 말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과목으로 사용을 해요. 전기 말에는. 그런데 단기로 넘어왔을 때는 이것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념과목 코드를 바꿔서 쓰고 있어요. 예. 요게 개념과목이 바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주세요. 2월 이익잉여금 375번이 돼요. 금액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자산부채 자본을 다 입력했을 때 여기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 다 맞게 나오는 거고요. 맞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차액은 여기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차액이. 차액이 발생되어 있으면 뭔가 잘못 입력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입력한 손익계산서로 여기서 넘어가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손익계산서하고 자산부채 자본하고 관계되는 개념 과목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상품. 이 상품이 그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란으로 넘어가요. 이 상품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에 요 1,050만 원이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우리가 2월 작업을 다 끝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2월을 하겠습니다.